성적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홍명보 감독의 착각. 요르단 이라크전 이기면 비판 사라질까?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 때문에 국회까지 불려간 홍명보 감독이 이런 문제로 자진사퇴할 생각은 없다. 성적이 안 좋으면 경질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배수진을 쳤다. 다가오는 요르단, 이라크와 경기를 통해 자신을 향한 비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홍 감독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 감독 선임 등 모든 축구적인 면에서 국민들 공분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도 내가 볼 때 과정에 불공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성적이 안 좋으면 경질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갔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하고 약 5개월 동안 내홍을 거친 끝에 홍 감독을 선임했는데 축구계 안팎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과정으로 감독을 뽑았다고 질타가 쏟아졌다. 결국 이 문제로 국회까지 불려갔는데 홍 감독은 지금 나의 역할은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유임 의사를 확고하게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 이라크전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은 10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을, 15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를 차례로 상대한다. 사실상 최종 예선 개념인 3차 예선에는 각 조 1, 2위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데 한국은 B조 6개 팀 중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요르단과 이라크도 나란히 1승 1무를 거뒀다. 조 1에서 3위는 골득실 차와 다득점에 따라 요르단 플러스 2 4득점, 한국 플러스 2 3득점, 이라크 플러스 1 1득점 순이다. 이번 2연전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홍 감독의 명운까지 걸리게 됐다. 한국이 요르단과 이라크를 연파할 경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며 홍 감독에게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요르단과 이라크의 일격을 당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홍 감독을 향한 신뢰는 더더욱 흔들릴 수 있다. 나아가 11월 예정된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원정 2연전까지 그르친다면 경질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홍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대표팀은 3차 예선 첫 두 경기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다. 이달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팔레스타인과 1차전에서 0에서 0으로 비기며 실망감을 안겼고 이어진 10일 오만과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중반까지 1에서 1로 맞서다가 막판 두 골을 몰아쳐 3에서 1로 힘겹게 이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 감독은 배수진을 치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요르단 이라크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고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것. 홍 감독은 이 두 경기에 대한 필승을 다지며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그래서 29일 K리그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점검한 뒤 30일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대 전력 분석과 필승 비책 준비도 하는 중이다. 2. 자화자찬, 호통쇼, 정혜성 전 위원장의 마지막 부탁. 한 축구는 언제까지 그들의 노름에 놀아나야 할까? 오죽했으면 도중하차한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국회를 떠나면서 기자들을 향해 홍명보 감독을 잘 부탁한다며 걱정할 정도였다. 물론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KFA의 마지막 행정적인 절차는 미흡했다.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진실게임 위장으로 바꿔버린 박주호 전 정강위원과 축구를 매개로 영리활동을 하는 한 비축구인 위 비난을 위한 비난은 서글픈 한국 축구의 현실이다. 박주호의 말만 과연 진실일까? 국회에 호출되지 않은 또 다른 정강위원들은 왜 박주호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까?
박주호는 현안 질의 말미에 마지못한 듯 동의라는 단어를 꺼냈다. 한 정강 의원은 10차 회의에서 국내 감독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괜찮은 생각이다 해서 논의했다. 이후 복수 투표를 했다. 그 결과 홍명보 감독과 박은호 감독이 7표씩 얻었다. 복수 투표이기에 순위를 나누는 것은 의미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위원장께 위임하자는 말이 나왔고 오케이 했다, 고 했다. 또 다른 정강 의원도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다, 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성적인 목소리는 없다. 현재 한국 축구는 안팎으로 조롱거리이자 동네북일 뿐이다. 자국 출신 사령탑이 국가대표팀을 맡는 선진 축구의 흐름에 대한 고민 또한 없다. 2018년부터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겨 2030년 월드컵 4강, 2050년 우승을 향해 내달리는 일본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24일 현안 질의 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을 표현을 잘 하지 못했다. 또 제대로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표현을 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기회가 오더라도 정 회장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KFA는 25일 국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KFA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정강이 업무를 병행한 것이 정관 위반이 아니냐는 물음에 기술총괄이사가 정강이 업무를 병행한 것은 아니다. 또 기술발전위원장으로서 정강이 위원장 역할을 한 것도 아니다. 며 정강이 위원들의 업무, 감독 후보 추천가 10차로 마무리된 가운데 추천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자신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 정관 위반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또 10차를 통해 정강이 본연의 역할인 감독 후보자 추천 업무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위원회로부터 진행의 정권을 받은 정혜성 위원장은 3명의 후보자를 압축한 뒤 6월 27일 정몽규 회장에게 1, 2, 3순위를 보고했고 이어 해외 출장을 준비했다. 그러던 28일 오전 협회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머지 진행은 협회에서 해달라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며 위원장이 감독 선임과 관련해 나머지 업무는 협회에서 진행해달라고 한 것이므로 협회는 해당 업무를 이임생 이사에게 맡긴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 협회 행정을 총괄하며 최근 몇 달간 정강이가 후보를 평가하고 추천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차와 11차 정강이 회의 차수 논란에 대해서는 협회의 업무를 맡은 이 이사는 임시중회의를 통해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리고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 기술총괄이사인 자신이 맡게 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정강이는 10차까지 진행됐다. 편의상 임시중회의를 11차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 차수가 아니다. 공식 11차 정강이 회의는 최근 최영일 신임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라고 부연했다. 정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천안축구종합센터 파견도 도마에 올랐다. KFA는 발주처는 협회, 시공사는 동부건설이다. 발주처는 시공사의 공사비 청구에 대한 투입 물량 및 공사 진척도 등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기본 업무를 포함하여 설계 변경, 공정관리, 예산관리, 입찰관리, 기자재 사양 검토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스포츠 단체라 건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며 협회는 축구 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업인 축구종합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PM, 프로젝트 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일반 공개 채용을 통해서 검증된 역량 있는 PM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종합건설사인 HDC의 지원을 요청해 현직에 있는 역량 있는 소장급 전문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실비기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고 덧붙였다. 배현진 의원이 현안 질의에서 말한
현장 소장은 동부건설 직원이 임명돼 시공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세계가 그렇듯 축구 또한 늘 어렵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모였더라도 전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태극전사들도 눈과 귀가 있다. 그들이 홍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 3.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력한 메시지 전달, 정몽규 회장 연임. 투표로 결정되어도 승인 불허. 유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지 않나.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정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 장관은 지난 24일 정 회장이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3연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투표로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인데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정몽규 회장은 2021년 1월 이런 방법으로 3선에 성공했다. 이후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 등을 정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 초대해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정 회장도 현안 질의 때 한 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연임에 대해 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것을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이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옳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팬들이 납득을 하고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떳떳할 것이라고 했다.